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포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저 구원장이 갤럭시 S10에 개발하는 4가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빅스비입니다. 빅스비. 애플의 시리와 함께 야심차게 나왔다가 지금은 시리와 함께 약간 그늘 속에 가려져 있죠. 문제는 갤럭시의 버튼이 따로 나 있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버튼에 카메라나 뭐 다른 기능을 할당하도록 옵션을 넣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태생적으로 그 버튼의 위치가 볼륨의 조절 버튼의 밑부분과 혼동되기 상당히 좋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건 바로 셀카봉, 혹은 그 삼각대에 거치할 때 꼭 그 부분이 꼭 눌려. 그래서 이 버튼이 애물단지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 버튼을 아예 없애고 다른 식으로 조금 빅스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지만, 뭐 그런 의사결정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이 버튼을 정의나 못 없애실 것 같으면 핸드폰에 이렇게 있죠. 그 윗부분, 그 윗부분에다가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옛날 그 아이폰 언제냐, 그 아이폰 4? 5? 그 시절에 전원 버튼이 있었던 그 위치, 그 위치로 좀 오네가이시마스. 두 번째 주인공은 내비게이션 바 개선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갤럭시 S8서부터 홈 버튼을 없애고 화면상에 그 홈 버튼을 띄워주잖아요. 그 정식 명칭이 내비게이션 바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쉽냐면 바로 이겁니다. 홈 버튼을 없애놓고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 영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화면을 크게 만든 의미가 퇴색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화면이 좁아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기존 앱과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단 좌측에 보면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2번 눌러서 내비게이션 바를 없앨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성을 좀 떨어뜨리니까. 왜냐면 그걸 사용하려면 밑에서 끌어올리면은 그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제서야 터치를 해야, 그러니까 액션이 2번 들어가는 거죠. 뭐 뒤로 가기 버튼 누르래도 올리고 뒤로 가기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개선 방향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죠. 고개를 돌려 한번 옆 동네를 한번 봐볼까요? 애플도 아이폰 10에서부터 홈버튼을 없앴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그럼 애플은 어떻게 홈버튼을 대체했냐? 아이폰 10이 출시된 지가 꽤 됐으니까 이건 뭐 많이들 아시겠죠. 화면 하단에서 위로 올리는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홈버튼이 대체가 됩니다. 물리적 홈버튼을 없애는 건 최근 스마트폰의 이제 세계적인 방향성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각 회사가 어떻게 구현을 해냈는가, 이건 제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안드로이드 파이 버전에서, 또 파이 버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드로이드는 버전명을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하기보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로 나가는데, 그냥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니셜로 시작하는 음식명으로 이렇게 귀엽게 닉네임을 짓거든요. 파이, P잖아요. 그러니까 O, P, Q, R,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 버전은 오레오였어요. 그래서 오레오였고, 이거는 뭐 잠깐 부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노트 9에 사용하는 베타 테스터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인데요.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고 애플과 좀 유사하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좀 부끄럽지만 하단을 세 영역을 나눠서,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서 올리면 홈 버튼, 그리고 이쪽 이렇게 세 영역을 나눠서 위에서 올리는 제스처로 구현을 한 게 이번 안드로이드 파이 버전에 적용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갤럭시 S10에서 적용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FOD. 이렇게 말하면 좀 모르실까요? Fingerprint on Display입니다. 현재 지문 센서를 통해 지문 인식을 하는데, FOD 이 기술은 화면상에서 지문 인식을 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갤럭시 S8에서 홈 버튼을 없애면서 후면으로 그 센서를 옮겼는데,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뭐 상당했죠. 부정적인 견해가 일단 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노트까지 포함한 A 시리즈까지만 후면 지문 센서가 적용되고 9 시리즈에서부터는 FOD가 적용될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초 FOD 세계 최초의 타이틀도 중국의 비보라는 업체한테 뺏겼죠. 9 시리즈가 올해 3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제가 너무나 헛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뭐 특허나 수율 이슈로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드디어 갤럭시 S10엔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면에 있었던 지문인식 센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면 베젤리스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상 궁극적으로 필요한 화면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베젤을 없애겠다는 단순한 디자인의 방향성이 이제 거의 종착점에 다다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전면부에는 카메라, 스피커, 근접 센서 등 화면 뒤로 숨기기 어려운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삼성과 애플의 대처가 조금 달랐는데요. 삼성은 상하단의 베젤을 약간 남기고 사각형의 화면을 유지하는 방향이었고, 애플은 피치 못할 영역인 카메라, 근접 센서, 스피커, 페이스 아이디 센서 등의 영역을 노치 디자인으로 승화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으나 노치 디자인을 애플이 선보인 이후 많은 제조사에서 따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업체에선 슬라이드 방식이나 카메라를 팝업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사면 베젤리스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계적인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방수가 지원되지 않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보면 요즘은 중국 업체가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가 3,000%로 빠지긴 했는데, 자, 그럼 갤럭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며칠 전 공개된 갤럭시 A8,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갤럭시 A8s가 이 디자인을 채택을 했죠. 카메라 부분만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 방식, 인피니티 5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치 디자인보다는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구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있었던 홍채 인식 기능은 뺀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FOD가 뒤에서 전면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빼는 것 같죠. 여기서의 한 가지 바람은 지금 뭐 후면도 그렇고 전면도 그렇고 지금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에 여러 개 지금 다는 게 추세인데, 후면은 모르겠는데 전면에는 굳이 듀얼 카메라를 써서 인피니티 5의 디자인을 조금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듀얼이면 그만큼 구멍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넓적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멍이 동그라면 이쁜데 약간 넓적하면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갤럭시 S10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갤럭시 S10 나오자마자 살 거니까 개봉기 기대해 주세요.